사람들 굉장히 뭐 지학스러울 정도로 영악하고 간교하거든요. 그럼 순간적으로 사고방식이 탁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아, 내가 보니까 나도 옛날부터 그 평양 거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쟤들 뭐 저기 뭐 힘이나 쓰겠어. 미국에 잘 접수했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겁줘가지고 저 정권 잡고 지금까지 큰 소리 친 거 아니야? 그전에나 문재인 찍을 때 어쩐지 좀 기분이 싸하더라고.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기억을 변조해버려요.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이걸 제일 잘해요. 왜냐? 여기는요. 남들 눈치 서로 쫙 보고서 남들에 맞춰서 자기를 코딩하거든.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빠르다고요. 그 적응이. 그러니까 평양 붕괴 같은 게 일어나면 북한 접수, 미국이 만약에 북한을 붕괴시키고 김씨체제 붕괴시키고 접수한다? 거기에 맞춰서 순식간에 한나절도 안 걸릴 거예요. 한국 사람들. 딱 자기 정치적 입장과 기억이 전부 재구성되는 거예요. 다시. 리셋. 그런 리셋 지평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요. 10% 나오면 많이 나올걸요. 예속돼 있는 거라고요. 저기도. 저는 무슨 뭐 평양에서 뭐 간첩 명단이 공개된다 안 된다 전 그런 건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공개됐을 때 거기에 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전 몰라요. 제가 뭐 무슨 뭐 정보원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다 논외로 하고 그런 거 다 없다고 치고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평양이 접수 붕괴하고 미국에 의한 북한 점수가 진행되는 상황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펼쳐지고 있다. 그날 안으로 사람들의 정치 심리는 완전히 리셋돼요. 대한민국 그렇게 무서운 나라라고 이게. 그 표변하는 민심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칠 때 봤잖아요. 표변하잖아요. 조중동 나서가지고 빵빠레 딱 치고 김무성, 유승민 나서서 빵빠레 치고 한호경 쫙 붙고 더불어민주당 대호 딱 차가지고 쫙 나가니까 민심이 표변하니까 그냥 검찰이고 뭐 법원이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갖고 그냥 개 같은 역할, 사냥개 같은 역할 해주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층, 제도권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야비한 데가 있어요. 사납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어떻게 표변할지는 그건 저는 두고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마 무지하게 변할 거다라고 봐요.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자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중국, 북한, 대한민국의 내부 상황을 쭉 보면서 최적 타이밍, 최적 방식을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레기들은요.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문재인이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에 성과를 내셔야 하기 때문에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뭐 노벨 평화상.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자기가 노벨 평화상 받고 싶은지 몰라도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같은 거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요.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상이에요. 그거. 트럼프가 넬슨 만델라나 제가 어저께 말했지만 넬슨 만델라나 아웅산 수준의 김대중이랑 똑같은 반열에 서는데 나 같으면 안 받아. 기분 나빠서. 저보고 노벨 평화상 준다 그러면 나 넬슨 만델라 싫어하고 아웅산 수지 싫어하고 김대중 싫어하기 때문에 난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그래. 만약에 나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려면 상금을 최소한 10조는 올려. 10조. 그럼 내가 돈에 팔려서 받아줄 수 있어요. 상을. 상금 10조도 아닌데 그까지 상 뭐하러 받냐고요. 트럼프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요. 마찬가지 그런 착각을 하듯이 요번도 문재인 정부 착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중간 선거 전에 트럼프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러면은 종전선언에 이어서 바로 비핵화가 된다는 북한 쪽 패키지를 마치 남북 사이의 빅딜인 것처럼 다시 포장해서 트럼프한테 강제로 떠먹일 수 있다. 이 생각하고서 지금 특사 간다는 얘기일 수 있다고 이게. 만약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늘 오후에 나오는 보도 내용이. 경고해 드릴게요. 전혀 그런 일 없어요. 중간선거요? 전에 제가 분석 드렸잖아요. 원래 중간선거는 집권당이 참패해요. 하원에서 뭐 20석, 30석, 40석을 잃는다고요. 지금 한 20석
열 몇 석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열 몇 석 잃고 민주당의 열 몇 석 하면 그게 435석이니까 216, 뭐 218, 218이 그게 아마 과반일 텐데 공화당 쪽에서 열 몇 석 잃고 민주당이 열 몇 석 따면 그게 이제 민주당이 218에 이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요번에 제가 그때 말해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승한다. 이때 대승이라는 건 뭐냐면 하원에서 다수당을 방어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의석이 늘을 수도 있어요. 한두 석. 그럼 진짜 대승이거든요. 상원은 요번에 방어해요. 쉽게. 왜 그러면 상원은 35개인데 걸려있는 게 그중에 26개인가가 민주당 내지 민주당 성향 의석이에요. 범민주 의석이에요. 26개인가가. 그러니까 도박의 게임에 들어갔는데 공화당은 판돈을 9개만 태웠고 민주당은 26개 태웠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게임은 동등하게 뛰어. 그럼 판돈 적게 태운 놈이 유리하죠. 100번 유리하죠. 그러니까 공화당으로서는 9개만 막아도 9개, 10개만 막아도 이미 저거고요. 10개 막으면 맥케인이 죽었기 때문에 10개 막으면 이제 다수당이고요. 30 몇 개 중에 35개 중에 그리고 만약에 12개, 13개 막아내면은 상원에서도 이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꽤 많이 막아낼걸요. 이번에 꽤 많이 먹을 거예요. 상원에서 35개 중에도 한 절반 정도 먹을 거라고요. 하원도 몇 석 더 추가할 것 같고 그래서 대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선수들이 아는데 중간 선거 전에 트럼프가 성과 내야 한다? 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트럼프 성과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냉정하게 얘기해서. 오히려 이거 성과 낸답시고 잘못 건드려 놓으면 벌칙 건드려 갖고요. 그냥 트럼프가 여기저기서 다 욕먹어요. 강경파는 강경파한테서부터 욕먹고요. 물론 트럼프 진영이 강경파라서 사고 안 내. 전체가 다 강경파인데. 트럼프 진영 중에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요번에 국무성 대북 특사 임명된 비건이에요. 비건은 부드러워요, 사람이. 부시 행정부 때 콘돌리사 라이사 밑에 있었고 어쩌고 해서 공화당 인맥이고 매파라 그러는데 실제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매파 아니에요, 그 사람. 정책적 노선은. 근데 그 사람은 정책 노선에서는 안 먹어주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사람 원래 그렇게 누구한테 정책 노선을 정해서 잘 포장해서 올려서 그걸 관철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무슨 사람이냐면요. 한 10년 이상을 러시아나 개발도상국 정치 공작하는 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데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 공작 전문가지 노선을 정해서 뭐 강경 노선이요, 온건 노선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강원 노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선 전략가가 아니라고요. 비건은. 무시무시한 사람이 그 대신에 어떤 데서 무시무시하냐. 정치 공작 전문가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와장창 무너졌다. 접수가 딱 들어갔다. 야, 이럴 때 누구를 세워서 현재 파트너로 삼을 거냐. 누구를 믿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판단하는데 전문가인 사람이에요. 비건이. 요번에 그 스테판 비건. 미 국무성에 며칠 전에 대북 대북 특별보좌관인가 뭔가 대북 특사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난 아닌 사람이라고요. 노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노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노선을 주장하고 노선을 짜내는 사람. 그러니까 볼튼 같은 이런 유형의 인간이 아니고 존 볼턴은 그런 유형의 인간이거든요. 스티브 비건은 그게 아니고 이 정치 공작에 그러니까 이 개발도상국이거나 후진국의 혹은 옛 공산권 국가의 정치 공작에 훈련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중간 선거 전에 트럼프가 성과 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이미 중간 선거요. 지금 상태로 가서 트럼프가 상당히 낙승한다고요. 트럼프 공화당 진영이. 그건 무슨 얘기예요? 기레기 엉터리 소리죠. 그 소리를 속아서 성과 내야 된다는 그런 거에
트럼프 행정부가 쫓기고 있으니까 요번에 북한 가서 둘이서 선종전선언 후 비핵화라는 그런 북한의 입장에 남북 합의 사항, 남북 빅딜이다라고 새로 그걸 포장을 해갖고 실은 게 북한 입장인데 이걸 미국 입에다가 갖다가 억지로 들이밀겠다. 해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해보시라고. 어떤 결과 초래하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려면 그러면 이제 미국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미국이 내부적으로 잘 안정돼 있고 편안하고 여유가 있으면은 중국도 계속 몰아붙일 거고 북한에 대해서도 아주 지능적이고 아주 차분하게 몰아붙여서 결국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희생이나 이런 걸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평양을 붕괴시켜서 북한을 접수해 갖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향해서 이행시켜 가지고 대한민국과 또 다른 또 하나의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길들이는 작업을 할 거다. 이런 두 개의 문명사적인 역사적인 과업을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차분하게 해낼 수 있는 정치적 기반, 즉 정치적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냐.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한 번 더 볼게요. 이게 이런 종류의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위험할 정도로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예를 들면 미국 여기 봐도 공화당 민주당 다 갈라져 있고 뭐 전문가들도 다 자기 줄순대 따라서 입장 다른데 미국에 무슨 대단한 소스가 있다고 제가 그걸 그렇게 떠들겠어요. 이게 다 이렇게 판을 보고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판을 본다고 착각하고서 하는 소리죠. 좀 얘기를 드리면은 미국 민주당이 이제 골로 갈 때가 된 거예요. 원래 민주당은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트루만 때까지, 그러니까 20세기 1950년경까지 굉장히 건강해요. 나름 건강하고 그 고전 리버럴 성향이 있다고요. 고전 리버럴이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독교 특히 이제 저게 말하자면 저기죠. 서양을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기독교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라든지 그리스 헬레니즘의 근본 정신으로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정치는 워낙에 그냥 막 너무 난잡하고 양아치스러워서 이런 건데 걔들은 자연법 사상 같은 걸 만든 애들이잖아요. 서양은. 그러니까 이 기본 관점이 뭐가 깔려 있냐면요. 초월적인 영성적인 존재가 만물을 만들었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승의 질서가 초월적 영성적 존재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플라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리스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초월적 영성적 존재로부터 우리가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 각각 개인이 존엄한 존재가 된 거고 초월적 영성적인 존재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부의 존엄한 존재로서의 권리가 있다라고 그런 자연법 사상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데가 있어요. 이 기본을 딱 까면 서구 민주주의의 바탕을 까면요. 그게 뭐 그리스 사상으로 포장이 돼 있던 기독교 사상으로 포장이 돼 있던 무지하게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종교적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는 고전 리버럴 정신이고 고전 리버럴 정신이 바로 그런 종교성을 배반을 안 해요. 그 위에 떠 있다고요. 그 위에. 그걸 인정한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지금 이런 황당한 걸로 바뀌었어? 까면요.
미국 같으면은 1960년대 말 70년대부터 바뀐 거예요. 유럽 같으면은 이게 1945년 그리고 그 이전에 세계대전 2번 벌일 때 이미 그때 유럽은 맛이 갔고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건강했기 때문에 1970년대까지 이게 지켜졌었어요. 70년대 초까지 60년대 말까지. 그러니까 야 도덕 같은 거 없어. 그런 거 뭐 인간이 그런 게 도달할 수가 없는 거야. 또 인간이 어떤 가치 판단 이런 거 해봐야 저기 패거리 짚고 서로 잡아 죽이기만 하지.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게 바로 PC거든요. 그 정치 도덕 완장질. 그러니까 PC의 Political Correctness는요. 정치 위선 완장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Political Correctness는 게 이런 관점이거든요. 인간은 틈만 나면 국가와 민족과 종교로 나뉘어서 서로를 잡아 죽이는 잔혹한 동물이다. 인간이 내세우는 도덕이라든지 인간이 내세우는 가치라는 거 아무것도 볼 거 없다. 우리는 그냥 평화스럽고 서로 관용하고 그리고 복지가 넘치는 그런 부비부비 유토피아를 만들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와 복지와 관용이 넘치는 몰같이 무도덕 부비부비 유토피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은 극우, 수구, 꼴통, 남성 우월주의자들이다. 이러고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PC가. 당연히 몰같이고 무도덕이니까 그게 뭐 성소수자가 됐건 그게 뭐 사회의 기본적인 가족 윤리를 다 파괴하는 거가 됐건 화 안 내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황당한 거라고 이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 바뀐 게 미국 같으면 1960년대 말 70년대 초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민주당의 기본 멘탈이에요. PC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게 그 아까 제가 축이라고 말했잖아요. 고전 리버럴이나 옛날에는 이게 이렇지 않았다고요. 보수주의나 고전 리버럴, 보수주의가 고전 리버럴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보수주의 정책 철학이 우리는 보수와 리버럴은 별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전 리버럴, 200년 전에 고전 리버럴하고 보수주의는 혈맹 관계예요.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2000년 정도 된 어떤 그 고대 도덕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요. 이 2000년 이상이 된 고대 신앙, 그러니까 2000년 이상이 된 중요 신앙, 중요 도덕이죠. 이거를 야스퍼스란 철학자는 축이라고 불렀어요. 엑시스. 이 엑시스가 야스퍼스에 의하면은 대개 2500년 전에서 2000년 전 사이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4가지 흐름으로 놓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빌론에 잡혀간 유대 노예 하층 천민들의 신도 공동체인 시네고그에서 그게 25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예수와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에 의해서 기독교라는 축이 흐름이 하나 놓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 철학과 헬레니즘으로 또 그 무렵이죠. 축이 하나 놓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도에서는 부처와 불교로 그 축이 놓였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공자와 맹자에 의해서 그 축이 놓였다는 거예요. 이게 야스퍼스 얘기예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그 2000년 묵은 축, 2000년 된 축 위에서 보수주의 철학이나 그 축을 보호하자는 입장이 보수주의 정치 철학이나 고전 리버럴이에요. 이런 거 없다. 야, 그 뭔 놈의 뭐 캐캐 묵은 소리지. 야, 인간이 그냥 거의 짐승이지. 뭐 그냥 최대 그냥 막 자기 쾌락하고 그냥 기분 좋은 거 행복한 상태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뭘 더 찾아. 무슨 도덕이니 가치니 그런 게 뭐 있어. 그냥 여자가 여자랑 섹스하든 남자가 남자랑 섹스하든 혹은 뭐 남자가 여자랑 했다 남자랑 했다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가치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무도덕하고 이런 거 다 부정해버리고 민주당이 그런 사고방식에 올라타 있다고요. 지금 미국 민주당이. 근데 이걸 이제 저는 PC라고 부르는데 Political Correctness, 정치 위선 완장질이죠. 이 PC에는
PC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네 가지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리버럴의 그런 얘기인데 하나는 공산 체제가 괴멸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 혁명을 막아주는 핑크빛 그러니까 중간에 불그레한 리버럴들이 이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불그레한 게 좀 있어야 핑크빛이 있어야 걔가 공산주의를 막는다고요. 그러니까 혁명 없는 사회주의, 의회를 인정하는 사회주의, 의회 사회주의. 지금 더민당이 그거 표현하고 있잖아요. 더민당 당 강령이 뭐냐면 사회민주주의 아니에요. 사회자유주의, 소셜 리버럴리즘. 그게 이제 의회를 통한 혹은 법적 절차를 통한 사회주의화를 추구하는 데거든요. 그게 그거 다 망했잖아요. 좌파 그런 좌파, 의회 사회주의 좌파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 시장이 강화되니까 글로벌 공동체 속에서 이제 무한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정부가 막무가내 복지 정책이나 임금 인상했다가는 골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이게 골로 가는 거예요. 민주당의 PC가. PC는 기본적으로 평화, 관용, 그 다음에 무한 복지 이런 게 되는 부비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서로 피땀 흘려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서로 이 테크놀로지와 이런 거 과학과 지식을 발전시켜 가면서 먹고 살자는 게 지금 세계 시장인데 거기서 나 경쟁 싫어요. 나는 그냥 무한복지 좋아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없어요. 뭐 이러면은 그냥 혼자서 굶어 죽어라 이 소리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5천만 명을 다 그런 바보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바보로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가장 바보스러운 생각이죠. 5천만 명이 세계 시장이라 어떻게 엮여 있는데 그런 소리에 속아 넘어가겠어요. 절대 안 속아 넘어가요. 세 번째는 PC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자기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뭐냐. 나치를 봐라. 천황 전체주의를 봐라. 인간은 틈만 나면 국가와 민족과 종교로 나눠서 잡아 죽이지 않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PC의 명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 알다시피 이제는 세계가 다 촘촘히 엮여갖고 같이 돌아가서 누구 함부로 도발을 못해요. 옛날 같으면 중국이요. 미국이 저 정도 조이면 중국이 옛날 같으면 세계대전 벌이겠다고 댕댕거렸어야 돼. 지금 그런 얘기 없잖아요. 중국이 입 자크 채우고 아닥하고 있잖아요. 왜냐? 세계 시장으로 촘촘히 엮여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축제가 뭐예요? 월드컵이죠. 월드컵 때 보면 얼굴에다가 이거 하고 막 뭐 잉글랜드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전부 국기 두르고 전부 날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축제예요. 유럽에서요. 월드컵 때나 그 짓 해보지 월드컵 아닐 때는 그랬다가는 국가주의 네오나치 해서 맞아 죽어요. PC한테. 월드컵은 PC로부터 완전히 이게 면죄부를 받아 있는 축제라고요. 축구는. 그래서 축구장에서 맨날 이거 하잖아요. 이거 축구장에 있는 애들이 훌리간이라 그래가지고 살벌하잖아요. 그게 국가주의 민족주의 퍽퍽 튀어나오는 거거든. 근데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이제 나치나 천황전체주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튀어나오면 어떠냐 이거예요. 부활하고 있다 다시 이게. 부활해서 자기 국가, 자기 민족의 유니크한 특성을 주장하려고 그러죠. 그게 대표적인 게 브렉시트죠. 영국이 튀어나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왜 EU에 사사건건 난민정책, 이민정책, 기타 등등 인권정책 간섭받아가지고 왜 영국의 영국다운 문화를 급속하게 쇠퇴되고 압박받냐. 싫다. 그래서 튀어나간 거거든요. 네 번째, 유튜브라든지 SNS 무슨 팟캐스트 같은 실시간 개인화 소통이 막 일어나니까 PC 전도사들, 언론계, 문화예술계, 학계에서 PC 떠드는 고매하신 사람들이 고매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좀 황당한 놈들이 나고 경멸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PC 소리 떠들고 다니면 저거 김치 뭐 이런 소리 듣고 꼴패미 뭐 소리 듣고 아니면 좀비 좌좀이라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경멸의 대상이 돼버리는 그런 추세가 막 만들어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그 담론이나 언어의 영역에서 안 밀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게 왜 만약에 유튜브나 SNS가 없다면 저 같은 놈 발신을 못 하잖아요. 메시지 못 내놓는다. 제가 메시지 못 내면 결국 뭐예요? 조중동이 내놓는 거, KBS, MBC, SBS가 내놓는 거, 이게 우리 사회 주류 메시지로 그냥 일방적으로 통해버린다고요. 근데 제가 여기 앉아서 조중동 비판하고 SNS 저기 얘기해서 조중동을 비판할 수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이유죠. 공산 체제가 괴멸했고 세계 시장이 강화되고 있고 나날이 매 순간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이제 발작을 안 일으키는 안전한 게 됐고 그 다음에 실시간 개인화 소통이 활발해졌고 이런 이유 때문에 PC는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PC를 기본으로 삼은 미국 민주당의 리버럴리즘이라는 건 그러니까 썩은 리버럴리즘이거든요. 이게 작살난다는 소리죠. 판이 이렇게 깔려 있다고. 여기에다가 미국이 에너지 셰일가스가 붙고 뭐가 붙고 미국의 그런 그 일방적인 절대적 압도적 지식 역량이 붙고 문화 역량이 붙고 에너지가 붙고 잃어버리니까 이게 게임이 끝난 거죠. 게임이 끝난 거예요. 물론 PC가 퇴조를 하고 이런 썩은 리버럴이 퇴조한다 그래도 여전히 또 다른 형태로 문제는 나올 거예요. 인간이 문제없는 존재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인류가 문제없는 그런 유토피아에 도달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른 형태로 나올 거다 이거죠. 그게 무슨 형태가 될지 좀 두고 보고요. 지금 아무튼 우리가 눈에 목도하는 그러니까 PC에 바탕한 미국 민주당 리버럴, 썩은 리버럴들은 정치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가을에. 따라서 그게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하거나 혹은 그러한 패배에 몰려있는 트럼프에게 종전선언 후 비핵화라는 북한 측 카드를 남북 합의 빅딜이라고 재포장해서 팔아먹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몸에 큰 화를 부를 겁니다. 문재인 정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시자고요. 우리는 싸움은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지만 그러니까 이 정신과 상징과 언어를 갈고 닦으면서 이길 때까지 싸우면 이겨요. 정신과 언어와 상징을 갖춰야 되고요. 그래야 이길 때까지 싸우거든요. 만약에 유대인들한테 유대신앙과 토라, 유대 경전이 없었다면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못 버티죠. 2000년 버티니까 지금 유대인 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우리도. 우리의 정신과 문화와 상징을 가다듬어서 버티고 계속 싸우면 어느 때는 이긴다고요. 자, 그런 화끈한 낙관을 가지고 또 하루를 지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